어떻게 생겼느냐? 시어머니 앞에서 사내기가 처음 빚은 송편 같다 그런 말이 있는데 꼭 우리 어머니 그와 그랬었어. 이 볼은 복숭아꽃 흐드러진 언덕 같고 눈썹은 꼭 월계빛 그림자 같고 이마는 훤했어. 눈앞에 있는 듯 생생히 그려지는 어머니. 옹달샘에 잠긴 차돌맹이 같았어.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 곁에 없다. 머리는 까맣고 늘 빗어서 뒤에다 이렇게 매댔지. 그다음에 목은 정말로 한없이 기다리는 이정표 비슷했어. 손을 뻗으면 몸이 닿을 듯 길면서 가까이 두고도 늘 한없이 분단에 기다리는 가로막혀 그런 만날 수 없는 목을 하셨었어. 어머니. 그의 말대로 고문 같은 일을 시작했다. 60년 전에 어머니를 그려보고자 했을 때 백기환은 그 일을 고문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자네들은 상상도 못해. 어? 그동안 내리올리만 한 거야. 엄마 생각이 나서. 해방되던 해 고향인 황해도 연백에서 어머니를 떠나 남으로 왔다. 당시 백기환의 나이 13살. 그는 60년 동안 어머니를 만나지 못했다. 얼굴 어느 구석엔가 어머니를 닮은 모습이 있겠지 싶어 여동생도 불렀다. 이 동생은 엄마를 많이 안 닮고 우리 할아버지 많이 닮았어. 나는 엄마를 많이 안 닮고 우리 아버지를 조금 많이 닮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 모습의 어느 구석에 내 동생이 조금 더 많이 있어 나보다는. 어머니하고 우리 언니는 호박진년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동양은 쌍꺼풀이 없는 그런. 호박씨 같은 눈, 송편 같은 코. 남매의 구슬에 의존해 그려진 어머니의 모습이 과연 정확할까? 빛바랜 사진 한 장이라도 남아있으면 좋으련만. 그 사진이 한 장도 없느냐 그러니까 내가 목이네요. 난 8살 때 왔거든요. 그 우리 북쪽 사람들 보고 사진 얘기하면 그건 실례야. 그때 뭐 이렇게 오랫동안 헤어지자고는 생각 못 했잖아. 고향에 그래도 사진 몇 장은 있지만은 그 어떻게 그 얘기하면 괜히 눈물만 나. 이거 봐, 젊은이들 밥상에 꽁치나 고등어가 올리면은 자꾸 눈시울이 시뻘개진다고 하는 이 상황을 이해하겠어? 우리 어머니가 바닷가에서 살으셨거든. 근데 꽁치, 고등어 이런 것만 보면 자꾸 엄마 생각이 나서 젓가락이 갈 수가 없어. 일단 엄마 생각을 하고 꿀꺽 정말 눈물을 삭히고 나서야 먹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튼 민족의 비극이 이런 비극이 있을 수 없어. 여기서 우리 고향 달려가자 그러면 3시간입니다. 뻥 하면 말이야. 차라리 돌아가셨다면 이렇게 애달지는 않았을까. 지척에 두고도 만날 수 없기에 백기환은 자신의 처지가 더욱 슬프게만 느껴진다. 어린 시절 백기환은 잔병치레가 잦았다. 7살이 되던 해 마을엔 심한 감기가 열병처럼 번졌다. 고열과 기침으로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그날 밤 어머니가 기환을 일으켜 세웠다. 어두운 밤길을 헤치고 찾아간 곳은
동구 밖의 의원도 용하다는 침정이도 아니었다. 찬바람 싱싱 부는 뒷산 마루터. 게다가 고열에 시달리는 아들의 옷까지 벗겼다. 그리고는 언덕으로 휘몰아치는 세상의 바람과 정면으로 맞서게 했다. 배가 아프다고 대굴대굴 부르는데 난짝 안고 혹은 끌고 그리고 언덕으로 올라가니까 찬바람이 불고 어린 꼬마가 좋을 리가 있어. 엄마는 안 가갔다 그래도 그냥 강제로 끌고 가는 거야. 아주 싫었어. 귀찮고 아프고 그 어린애가 뭘 알아. 근데 조금 그러고 있으니까 아픔이 슬슬슬 나타나 이 말이야. 어? 자식들을 기를 때에는 나름대로 교육의 원칙이 있었던 것 같아. 엄할 때는 엄했다 이런 얘기지 뭐. 어머니는 몸으로 이기는 법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다. 소심하고 겁이 많던 백기환에게 어머니는 기다란 장대를 손에 쥐어주며 밤길을 내보냈다. 별명이 울보였던 아들을 위해 직접 돼지 오줌보에 바람을 넣고 축구공을 만들어주신 어머니. 두려워도 도망가지 마라. 피하지 말고 당당히 맞서라. 어머니는 그렇게 가르치셨다. 그리고 코도 이제 요거 그의 기억 속의 어머니가 과연 그려질까? 그렇지? 이 모양이 요새 20대 초반의 그냥 얼굴이지 어머니 얼굴이 아니야. 이거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일을 시작했는지도 모른다. 안 되겠어. 좀 더 고쳐가지고서 저 방송국에서 쓰갔으면 할 수 없고 그건 마음대로 해야 돼. 내가 보기엔 좀 마음에 안 들어. 난 우리 어머니가 우상이거든. 우상 끝에. 그러니까 그게 안 떠올라. 저녁 때 되면 또 우세요. 나한테 전화하셔서 고향 노래 부르고 또 우세요. 고향 노래 부르자. 아, 내가 몸이 아프고 목이 잠겨서 못해요. 그래도 불러라. 그럼 벌써 전화지만은 눈물이 글썽글썽해서 떨어지시는 그 느낌을 받아요. 내가 그렇게 어머님을 그리세요. 아무튼 전화로 자기 동생 보고 고향 어머니 생각하면서 노래를 불러달라고 하는데 거의 하루에 한 번 매일 그래. 동생의 노래를 들으면 어머니가 생각난다. 어머니에게 가는 길. 그 길이 백기환에겐 통일이다. 숲에서 올 때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이 온 한반도를 지어 삼키는 거 그게 통일이야? 그건 아니잖아. 착하고 아름다운 마음이 통하는 세상을 만드는 거. 우리 어머니처럼 착하고 아름다운 분들이 살 수 있는 세상. 쉽게 얘기하면 피눈물이 통하는 세상을 하루빨리 만드는 것이 통일이다. 남산에 오르면 북에 계신 어머니가 보일까? 선생님 여기 남산 많이 오실 때가 연세가 어떻게 되실? 13, 14. 열셋, 열넷. 막 이남으로 오셔서. 여기 살았는데 뭐. 어떤 때는 여기서 자기도 하고 엎드려서. 한 59년 전에 올라가서 일제로부터 해방되던 1945년 10월 백기환이 어머니를 떠나올 때만 해도 남북은 왕래가 자유로웠다.
그러나 전쟁이 나면서 어머니에게 가는 길은 막혀버렸다. 높디 높은 이곳에 서면 북에 계신 어머니가 보일 것만 같았다. 아, 그 옛날 그 바위인데, 야, 정말 59년 만에 올라오네. 시간은 많은 것을 변하게 했다. 변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과 그 너머에 그려지는 어머니의 모습이다. 열아홉 꽃 같은 나이에 황해도 운율의 백시 가문에 시집을 온 어머니. 어머니 나이 30에 아버지는 서울 유학길에 올랐다. 어머니가 맞은 첫 이별이었다. 어머니는 5 아이와 함께 바람같이 떠난 남편의 빈자리를 대신했다. 한국 전쟁이 나던 해, 어머니는 2번째 이별을 맞아야 했다. 남쪽으로 내려간 작은 아들은 국군으로 입대했다. 그리고 다음 해 육군 1등병으로 싸우다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다. 다시는 만날 수 없는 영원한 이별을 어머니는 가슴에 묻었다. 그리고 몇 년 후 어머니는 또 한 명의 자식을 떠나보냈다. 아버지를 찾아 서울로 향한 큰아들은 38선을 넘자마자 간첩 혐의로 체포되어 남쪽의 차디찬 감방에서 10년 세월을 보냈다. 지난 겨울 그 아들은 꿈에도 그리던 어머니를 뵙지도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와 2 아들의 빈자리를 어머니 혼자 채웠다. 할아버지의 독립운동으로 몰락했던 집안을 낮이면 산밭을 일구고 밤이면 삭바느질을 하며 꾸려나갔다. 백기환이 13살 되던 해, 어머니는 또 한 번의 짐을 쌌다. 축구 선수가 되고팠던 백기환을 위한 짐이었다. 서울까지 먼 길을 떠나는 아들에게 가난한 어머니가 준 것은 든든한 노잣돈도 허기를 달래줄 주먹밥도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을 다해 아들에게 주고픈 어머니가 해주고 싶은 한마디였다. 마지막으로 진짜로 해지는 바위고개에서 어머니가 막 오셔. 기환아, 너 서울 가면 축구 선수가 소원이라고 그랬지? 너 거기 가면 답답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내 말 꼭 마음에 새겨. 무슨 말인데? 모래를 짜먹는 한이 있어도 가난엔 결코 꿇지 말아라. 모래를 씹는 한이 있어도 이런 말을 어머니들이 많이 하시는데 우리 어머니는 모래를 짜먹는 한이 있어도 가난엔 꿇지 말아라. 그래. 서울 와서 그렇게 답답하게 살면서도
용기를 내가지고서 목숨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니가 마지막 또 나오는 날 바위곡의 바람찬 언덕에서 나한테 마지막으로 남겨줬던 그 말씀 하나야. 나의 철학이지 뭐. 나의 믿음이고 나의 사상이고. 가난 앞에 무릎 꿇지 마라. 가난 때문에 불의와 타협하지 마라. 평생을 빈민운동과 통일운동에 바쳐온 백기환에게 어머니는 그렇게 삶의 등대가 돼주었다. 그 새벽에 빗질 소리가 나면은 그 빗질 소리에 의해서 우리들은 눈이 번쩍 떠지댔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꼬꼬대 꼬꼬 닭 소리에 귀가 번쩍 열려서 눈이 떠진다 그러기도 하지만 말이에요. 누가 새벽부터 빗질을 할고 하고 턱 나가보면 우리 어머니가 남이 제 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저 뒷골목에서부터 피눈을 쓸면서 우리 집으로 오시는 거야. 내가 뛰쳐나가면서 엄마이 그 왜 우리 마당부터 안 쓰고 뒷골목부터 쓰냐? 그러면 비는 기와나 비는 응? 남의 집부터 쓰자고.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이 두고도 분단에 가로막혀 만날 수 없는 어머니. 그 노래 싫어요? 한 달에 한 번 백기환의 통일문제연구소엔 노나매기 강연이 열린다. 네. 노나매기란 너도 일하고 나도 일하고 그리하여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되 올바로 잘 사는 세상을 뜻하는 우리말이다. 더불어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날. 이런 날 빠지지 않는 음식이 바로 빈대떡이다. 빈대떡 담당은 백기환의 아내. 사실 빈대떡은 어머니의 음식이었다. 아내는 한 번도 먹어보지 못한 시어머니의 음식을 남편을 위해 시작했다. 쪽에 계신 어머니께서 이제 빈대떡을 하시는 걸 이걸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하기가 힘들고 또 이거는 재료가 많지 않으니까 이거 먹어본 지가 굉장히 어렸을 때 잡숴보고 잡숴봤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어머니 생각날 때 이제 설, 추석 그럴 때는 이제 이거 좀 잡숫겠다고 그러시더라고. 어머니 생각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생각을 내가 이제 어떡하나 하고 고민하다가 좀 하긴 했는데 정말 북한에서 어머니가 하시는 것 같이 그쪽에서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녹두에 신김치를 넣는 빈대떡은 대표적인 북한 음식이다. 여기에 어머니는 꼭 돼지 기름을 사용하셨다. 그래야 고소한 맛이 난다고 말씀하셨다. 거기에 맛을 더하는 건 바로 여러 사람과 나눠 먹는 재미다. 노나매기 정신이 살아있는 음식이다. 우리가 오늘 이 현장에서 이 지짐이를 붙이는 거는 저 북쪽에 계시는 우리 어머니가 생각나서 붙이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한 조각씩 주겠지만은 사실은 어머니한테
드린다 하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들한테 대접을 하려고 그래요. 맛있게들 자셔보시오. 함께 살았던 13년 동안 어머니는 이 만난 걸 딱 한 번 해주셨다. 가난한 살림에 빈대떡은 언감생심. 그나마도 아버지가 계시던 명절날이었다. 이 만난 것을 어머니도 드시면 좋으련만. 아무리 가난해도 피해가지 않는 게 명절이다. 배고픔에 절었던 백기환의 집 굴뚝에도 모처럼 연기가 올랐다. 연기 나는 굴뚝만 봐도 입가에 침이 고였다. 아버지가 서울로 떠난 후 어머니는 새벽 서리길을 밟으며 일을 하셨다. 그러나 논도 밭도 없던 기완내 살림으로는 오남매의 배를 채우기도 부족했다. 무슨 음식일까? 하얀 쌀밥일까? 아니면 쫄깃쫄깃 송편일까? 가마솥에 모락김이 피어오르고 그러나 보글보글 솥단지엔 쌀밥도 송편도 아닌 맹물만 끓고 있었다. 차라리 연기라도 피우지 말지. 어머니는 괜시리 맹물만 끓였다. 다른 집에서는 다 요만큼씩 쌀을 꽁쳐뒀다가 떡을 하는 집도 더러 있는데 우리 집만 떡을 못 하더라고요. 밥도 아니하고 그리고 맹물만 끓여요. 그걸 분불 뗀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밖에서 놀다가 달려 들어오면서 그랬지. 엄마이 우리는 왜 밥도 안 하고 떡도 안 하니? 그리고 왜 군불만 떼니? 굴뚝에서 내가 안 나가면은 동네 사람들이 쌀이 떨어진 줄 알고 걱정을 해서 군불을 뗀다고 그래. 그러지 말고 밥 좀 하라고 침을 대고 오니까 우리 어머니 말씀이 기완아, 이 어려운 때 자기 등만 따스고자 하고 자기 배지만 부르고자 하면 키가 안 커. 침을 내지 마라. 그러더라고. 키가 안 큰다는 바람에 겁이 도록 나갔고 윗목에서 쪼그리고 울다가 잠이 들면 우리 어머니가 나를 꼭 껴안아주던 그런 생각이 나요. 자기 배지만 부르고 자기 등만 따스고자 하면 키가 안 큰다. 돌산을 일궈 얻은 콩 한 되로 두부를 만들던 날도 어머니는 온 동네 사람들과 나눠 드셨다. 아무리 배고픈 날도 백기환에게 떡은 혼자 먹는 음식이 아니었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떡을 굽는 냄새가 나는 집으로 괜히 왔다 갔다 합니다. 사실은 먹고 싶어서. 그 외놈들이 쌀을 다 뺏어가서 떡을 하기가 힘든 때가 바로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 시대였거든요. 그런데 우리 어머니께서 애가떼가 갖고 떡을 조금 얻어왔어요. 그걸 화롯불에다 구워 먹으려고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야 기완아, 떡을 한번 다 나눠 먹어야 돼. 근데 나눠줄 것도 없는 떡 몇 개를 구워 먹으면 냄새만 동네를 진동하고 그러면 우리만 야박한 사람이 되니까 그냥
얼음처럼 굳은 떡이지만 그냥 먹거라. 그래서 떡을 먹게 했었어. 노나매기 교실이 시작된 지 6번째 시간. 매달 한 번씩 있는 강의지만 지난달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휴강을 하기도 했다. 변변한 강의실 하나 없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옛날 개쪽, 아주 꽃꽂이 옛날 개쪽, 한거리 목적 세월에 저 바다 밑에는 아주 오질고 착하되 가장 힘이 약한 그 패박이 살았어. 상징이 살았어. 누구냐? 70평생을 가진 자보다는 못 가진 자를 위해, 분단보다는 통일을 위해 살아온 통일운동가 백기환. 착해서 남하고 이게 부르끼는 걸 싫어해. 그 자꾸 그는 바다 요즘 밑에만 들어가 사는 어머니에게서 거야. 많이 배운 안 사는데? 노나매기 정신이 더욱 간절하다. 6.25 전만 해도 뒷골목에서 애들이 공을 찬다든가 뒷골목에서 애들이 엿기를 든다든가 그러면 담을 헐어줘요. 응? 애들이 놀라고. 그 길거리에서 노는 것은 좀 답답한데 거기다 담을 쳐서 요건 내 거다 하게 되면 노는 애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괴롭겠어. 그 담을 허물어도 됐거든. 어? 근데 요새는 없는 담도 싸서 자기 집안에다 수영장 맹기로서 자기네 사랑하는 아들, 딸만 즐기라 그러잖아. 아들, 딸을 사랑하는 것이야 뭐 보편적인 진리니까 좋지만 다른 집 아들도 사랑하고 다른 집 딸들도 사랑해야 될 거 아니겠어? 마음이 서로 노나맥이라는 그런 뜻. 최근 백기환은 노나매기 회원들과 함께 소박한 꿈을 키워가고 있다. 선진영 참여해서 이제 어떤 사람은 10만 원 낸 사람도 있고 또 몇만 원 낸 사람도 있고 그 노점상은 한 몇백 낸 사람도 있죠. 지금 난 차만 타면은 꼭 북쪽으로 가는 기분이야. 북쪽으로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 어머니 찾아서 가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어떤 차를 타든지 어느 길을 달리든지 나는 꼭 북쪽으로 가는 기분이거든. 그 마시를 가는 거야. 어머니를 찾으러 가는 거야. 그 꿈은 강원도 동해에서 시작한다. (4년) 전 노나매기 회원들과 십시일반으로 모아 마련한 땅. 노동자, 농민, 노점상 천여 명이 한 푼 두 푼 모았다. 이곳에 그들과 함께 살 집을 지을 계획이다. 땅을 마련하는 데 4년이 걸렸고 집을 짓기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나무 한 그루, 돌멩이 하나 차곡차곡 들여놓다 보면 언젠가는 노나매기 세상이 될 것이다. 세상살이에 지치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2배로 나누고 슬픔을 반으로 줄이는 그런 쉼터를 만들고 싶다. 요즘 사람들은 함께 사는 즐거움을 모른다. 더불어 사는 행복을 모른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그 행복을 백기환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다. 일제 강점기, 일본은 사람들의 소박한 삶까지 앗아갔다. 그 시절 어머니는 소중한 것은 모두 깊이 깊이 숨겨두셨다. 제일 먼저 숨긴 것은 3.1 만세운동 때 할아버지가 사용하시던 피 묻은 태극기.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나라를 빼앗긴 서름과 민족 정신을 말없이 보여주셨다.
두 번째로 어머니가 아끼신 것은 놋그릇. 어머니는 서슬퍼런 일본군 앞에서도 아버지의 놋그릇을 지키셨다. 그리고 그 놋그릇에 담아낼 보리쌀도 한 줌 한 줌 모으셨다. 서울로 가신 아버지가 돌아오시면 보리밥이나마 배부르게 드리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놋그릇과 보리쌀을 조심스레 꺼내셨다. 아버지의 놋그릇엔 보리밥이 수북히 담겼다. 누구를 위한 밥상일까? 밤새 아버지가 오신 걸까? 아니면 남아있는 식구들이나마 배부르게 먹이려는 것일까? 어머니의 밥상은 안방을 향했다. 그토록 소중하게 간직했던 어머니의 보리쌀. 그것은 삶의 터전을 일제에게 빼앗기고 만주로 길을 떠나던 굶주린 일가족을 위해 차려졌다. 이거 왜 밥 좀 주면 되지 어떻게 아랫목으로 저 양반들을 이렇게 모셨어? 그랬더니 저 양반들은 거지가 아니다 그냥 사람이다 그냥. 살 터전을 빼앗긴 사람이지 거지가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야, 돈이 있구나 없구나 사람은 똑같구나. 그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풀이라면 비록 눈이 허옇게 내린 들털을 가지려도 발걸음을 흩뜨러뜨리지 말거라. 왜냐하면 오늘 내가 내린 이 발자취는 뒤에 오는 사람들의 길잡이 이정표가 되느니라. 백기환, 그가 오늘도 목청을 높인다. 한마디 한마디에 살아있는 눈빛, 넘쳐나는 열정. 여러분들이 노동운동을 올바르고 시민운동을 올바르고 한인간으로 올바로 살 때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는 역사의 교훈이 된다 이 말이오. 그러면 역사의 고기의 나이에도 이렇게 기백을 잃지 않는 데는 그에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있기 때문이다. 평생을 걸어왔지만 아직도 못 다 이룬 길. 50년 분단을 넘어 통일로 가는 길. 그 길이 바로 어머니에게 가는 길이다. 사람의 길만 간다고요. 해마다 이맘때면 백기환은 이곳을 찾는다. 한국 전쟁에 사라져간 넋들이 잠들어 있는 곳 국립현충원. 그 중에서도 백기환이 찾는 곳은 봉분도 묘비도 없는 무덤. 전쟁의 참화 속에서 시신조차 남기지 못하고 사라져간 무명 용사들의 묘다. 아까운 젊은이들이 다 원통하게 다 죽었어. 그 부산 피난 시절에 국민방위병 이곳에 이름 석자만 남기고 떠난 무명 용사들. 서럽다 서럽다 한들 이들만큼 서러운 생이 또 있을까. 마지막 가는 모습조차 남기지도 못하고 더구나 생의 마침표를 찍기에는 그들의 모습이 너무나 앳되기만 하다. 그 서러운 청춘 속에 백기환의 작은 형도 있다. 근데 백지
백희가 기자 들어가는데 현은 오빠 하나야. 백희현. 인정. 50년 전 마지막으로 불러본 이름이건만 아직도 숨결이 느껴지는 듯하다. 백기환과 4살 터울인 작은 형은 1950년 한국전쟁이 나던 해 20살 꽃 같은 나이에 국군으로 입대했다. 그리고 다음 해 철의 삼각지라고 불리는 강원도 금화지구 전투에서 전사했다. 마지막 눈을 감는 순간까지도 어머니를 그리워했다는 형을 백기환은 잊을 수가 없다. 내가 살기 위해선 적에게 총부리를 겨눠야만 하는 곳 전쟁터. 그러나 형은 북녘을 향해 총을 쏠 수 없었다고 한다. 행여 총탄이 어머니에게 날아갈세라 북쪽이 아닌 빈 하늘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통절한 그리움은 어머니도 마찬가지. 하나둘 가족들을 남으로 떠나보낸 어머니의 부엌엔 늘 피새우가 있었다. 그러나 그 국을 잡수시는 일은 없었다. 남으로 간 아들이 돌아오면 먹을 거라고 쉴 때까지 소반 위에 놓아두곤 하셨다고 한다. 그걸 안 자시고 그냥 기다렸다 합니다. 한 며칠 있다 그게 좀 변하면 버리고는 또 잡아오고. 그 어머니는 안 자시고 말이에요. 그 얘기를 전쟁통에 남쪽으로 간 사람들한테 얘기를 듣고 그 뒤로부터 밥상에 혹시 꽁치라든가 뭐 갈치라든가 고등어가 올라오면 꼭 어머니 자시라고 이렇게 옆으로 하나씩 뜯어놓고 내가 먹고 나죠. 처음에는 우리 집사람이 이상하게 생각했는데 요새는 의뢰의 그릇이라고 생각해요. 이 땅 전쟁의 역사는 죽음으로만 갈라놓은 게 아니다. 할머니, 어머니, 큰형님, 큰누이는 북에, 아버지, 작은형, 여동생, 그리고 백기환은 남해. 이토록 처절하게 갈린 분단의 가족이 또 있을까? 8식구가 딱 하니 둘로 갈려갖고 전쟁통에 서로 총뿌리를 겨누고 막 싸운 거나 다름없어. 대표적인 예로 남쪽에 있던 우리 형님은 육군 1등병으로 전사를 하지 않았소. 그런데 우리 큰형님은 저 북쪽에 계시다가 남파 간첩으로 몰려갔고 10년 징역으로 고생을 하시다가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빨이 하나도 없이 나왔어. 요양부족으로 말이야. 이빨이 하나도 없어. 어금니도 없어. 그러니까 작은 형님은 남쪽을 위해서 애국자고 큰 형님은 북쪽을 위해서 애국자고 또 우리 큰 누님은 북쪽을 위해서 살고 계시고 작은 누이 동생은 남쪽을 위해서 살고 있고. 이게 뭐요? 누가 이렇게 우리 집안을 갈라놨으며 갈라난 우리 집안이 이렇게 싸우도록 맹일었냐 그야? 북에 두고 온 가족을 조금이라도 가깝게 느끼기 위해 나선 길. 북으로 연결된다는 경의선 열차를 탈 생각이다. 이곳에서 어머니에게 가는 길을 꿈꾼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기억은 60년 전 남으로 처음 내려왔던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무슨 폐렴에 걸려서 죽기 전에 다시 북쪽에 계시는 어머니를 찾아간다고 기차를 타러 왔는데 북쪽으로 가는 기차는 없더라고. 그래서 쭈그리고 그 추운 겨울에 눈보라 펄펄 내리는데 쭈그리고 울던 곳이야. 끊어졌던 철로는 올봄 복원공사를 시작했다.
그토록 가고 싶었던 길. 떠나온 그날부터 다시 되돌아가기 위해 몸부림을 쳐왔다. 몇 해 전 그에게도 북으로 가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갈 수 있다고 아무 길에나 나설 수는 없다. 60년을 꿈꾸던 길. 그러나 그 길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다. 여보시오, 북쪽으로 가는데 어디로 가지? 그랬더니 북경으로 해서 간다고 그래. 내가 이따가서 아니 내 나라 내 땅을 갈라놓은 놈들을 다 몰아내고 내 나라 내 땅을 내 손으로 하나로 맹일겠다고 일생을 싸웠는데 내가 내 고향 땅을 60년 만에 가는데 날더러 북경을 통해서 가라고? 나는 못 가는데 그렇게 내가 가서 고향의 어머니를 만나면 우리 어머니가 물풀에 찻죽을 들고 날 때려. 네 이놈, 내 나라 내 땅을 두고 북경을 통해서 어머니를 찾아왔다고? 네 이놈 하고 우리 어머니가 때리실 뿐이야. 혼자서 갈 수만은 없었다. 내 땅이 아닌 곳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 어머니를 위해 나선 통일운동의 길. 그 삶에 부끄럽지 않게 만나고 싶었다. 녹슬었던 철마는 50여 년 만에 다시 달리기 시작했다. 더디 가더라도 더불어 함께 가는 길. 그것이 진정 통일의 길이요, 어머니를 만나러 가는 길이다. 그 무서운 고문의 현장에서 내가 오늘날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야. 어머니가 시퍼렇게 살아계실 텐데 내가 아무리 지독한 개망난이들한테 매를 맞고 쓰러졌다고 한들 아주 죽을 순 없지 않냐고야. 내 몸을 일으킨 것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은 딴 거 아니야. 통일이야, 통일. 이곳에서 2시간이면 어머니가 계신 고향에 닿을 수 있다. 마음 같아서는 기차를 뺏어서라도 달려가고 싶다. 손을 뻗으면 닿을 듯 가까이 있는 곳. 그러나 분단의 철책에 가로막혀 60여 년을 가지 못한 곳. 끊어졌던 철길은 이어지지만 조국은 여전히 갈라져 있다. 남과 북, 갈라진 깃발은 오늘도 무심히 자리를 지키건만 분단의 그리움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지기만 한다. 전쟁의 총성이 끊이지 않던 때 세상은 온통 혼란 그 자체였다. 낮에는 국군, 밤에는 인민군이 번갈아가며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이 바뀔 때마다 깃발도 태극기에서 인공기로 바꾸어야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제 깃발을 바꾸기도 전에 인민군이 들이닥쳤다. 그러자 득달 같은 채근이 시작됐다. 자칫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국군이었다. 태극기가 단전 깃발대를 딱 꺾었대요. 그러니까 태극기가 대령대령 바람에 나부낄 것이 아닙니까? 근데 그 다음날 낮에 국군이 또 들어와서 할머니! 어떻게 태극기가 꺾어져서 바라다라고 그러더래요. 우리 어머니가 여보시오 젊은 양반들, 나는 지금 군인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남쪽으로 간 우리 딸과 우리 아들, 우리 난군을 기다리오.
그랬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그 어려운 전쟁을 이겨냈다고 하는 얘기를 내가 듣고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낮에는 국군, 밤에는 인민군.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3년 전 그는 북한의 초청으로 고향 땅을 밟았다. 실로 60년 만에 귀향이었다. 어머니를 만날 수 있다는 꿈을 안고 달려간 길. 그러나 그곳에서 그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접해야 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살아계셨으면 100세가 넘은 나이. 어머니 술 한잔 올리겠습니다. 벌써 20여 년 전 80세의 나이로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셨다고 했다. 그러나 백기환은 아직 어머니가 살아계실 거라 믿는다. 푸른 풀대로 나무는 나무대로 꽁꽁 얼어붙은 산봉우리마다 미친듯이 불을 당겨 녹아내리는 얼음물로 60년 동안 묵은 때의 사그리 벗고 싶어라. 아, 부서진 철교 차라리 몸으로 이어라. 아, 부서진 철교 차라리 몸으로 이어라. 그 위에 쩔르기는 남북의 7천만 갈라진 제 아픔을 목 놓아 울면은 되돌아오던 모진 발길이여. 산이냐 통일이냐, 산이냐 통일이냐, 그것이야말로 두 갈래가 아닌 하나의 길이라.